안녕하세요. 일본 증시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는 시간 시작합니다. 네, 2026년 1월 21일 베스트픽 일본 증시 마감 주요 뉴스입니다. 요즘 니케이 지수 정말 뜨거웠죠? 사상 최고치를 막 경신하더니 이제는 속도 조정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이걸 그냥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진짜 좋은 자산을 가려낼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살펴볼 겁니다. 먼저 거시경제, 그러니까 아주 큰 그림부터 보고요. 그 다음엔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또 시장 참여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심리를 읽어본 다음에 이걸 전부 모아서 여러분을 위한 최종 투자 전략까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거시경제의 건강 상태. 요즘 주가 오르내리는 거 보면 좀 정신없잖아요? 이런 단기적인 소음은 잠시 있고 일본 증시를 정말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근본적인 힘, 바로 글로벌 경제 지표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국제통화기금 IMF가 보낸 신호부터 한번 볼까요? IMF가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올렸어요. 원래 3.1%였는데 말이죠. 에게 고작 0.2%포인트?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면 전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좋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거든요. 다음은 OECD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이건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뒤 경기가 어떨지를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근데 이게 G20 국가들을 기준으로 보니까 장기 평균인 100을 계속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겠어요? 그렇죠. 세계 경제가 꾸준하게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지표가 바로 이겁니다. 선행지표 속의 선행지표라는 별명이 붙은 일본 공작기계 수주 통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장에서 기계를 주문한다는 건 앞으로 물건을 더 많이 만들 준비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14.8%나 늘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 제조업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 시작이다 하고 외치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본 주식은 곧 세계의 경기 민감주다. 방금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세계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들은요, 결국 일본 기업들의 실적, 즉 이익이 늘어나는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 좋은 기회를 딱 잡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혹시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두 번째 파트, 핵심 기업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보통 경기가 좋으면 모든 배가 떠오른다고들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수익률은 그 배에 달린 개별 엔진의 성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승자부터 보시죠. PR 회사인 벡터라는 곳인데 경상이익이 무려 85%나 폭증했습니다. 와, 엄청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실적이 좋다는 걸 넘어서서 왜 이렇게 잘했는지를 봐야 해요. 바로 택시 광고랑 요즘 대세인 쇼폼 영상, 이 새로운 시장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잡아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대의 변화라는 파도에 제대로 올라탄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시각도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이와증권은 노스샌드라는 기업의 독특한 팬덤 형성 사이클을 아주 좋게 보고 사라라는 의견을 냈고요. 반면에 모건스탠리는 이치고라는 회사의 사업 모델이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확 낮춰버렸습니다. 전망이 이렇게 엇갈리는 거죠.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쓰는 전략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지금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이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미츠이 ENS처럼 주주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겠다 하면서 배당을 확 늘리는 주주환원 전략을 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세렌디 홀딩스처럼 아예 회사 구조를 바꿔서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그러니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미래 가치는 뭐니 해도 혁신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헬리오스는 신약 개발이라는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고 다이내믹 맵 플랫폼은 자율주행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주목하는 건 바로 이 노트라는 콘텐츠 플랫폼이에요. 거대 엔터테인먼트 회사랑 손을 잡고 단순 플랫폼을 넘어서서 IP, 그러니까 지적 재산을 직접 키워내는 인큐베이터로 변신하겠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시장의 심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유독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린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지금 투자자들이 어떤 이야기, 어떤 테마에 열광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크게 뛴 종목들 가만히 뜯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키워드는 바로 명확한 기대감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헬리오스는 신약 개발, 키옥시아는 AI 반도체 수요, 마메조는 M&A 가능성, 그리고 도쿄전력은 원전 재가동 승인. 이렇게 전부 다 손에 잡히는 아주 구체적인 좋은 소식들이 주가를 아주 강력하게 밀어 올린 겁니다. 반대로 오늘 주가가 빠진 종목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토요 인지니어링이나 아사카리켄처럼 너무 단기간에 확 올랐으니까 이쯤에서 팔자 하는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 경우. 그리고 둘째는 이치고나 리크루터 홀딩스처럼 증권사 리포트가 안 좋게 나왔다거나 미국 금리가 오른다거나 하는 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요인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경우죠.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거시경제부터 개별 기업, 그리고 시장 심리까지 다 살펴봤잖아요.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을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흐름, 핵심 투자 테마는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 경기가 살아나니까 그 혜택을 직접 받는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거. 둘째, 자율주행이나 바이오처럼 미래를 바꿀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려는 기업들의 변화, 즉 거버넌스 개선.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만큼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둘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셋째,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서 실적이 잘 나와도 에게 이 정도밖에 하면서 실망하는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 이 세 가지는 항상 머릿속 한편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최종 전략은 바로 투트랙 전략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간단해요. 1단계, 경기 회복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튼튼한 경기 민감주들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기, 파운데이션이죠. 그리고 2단계, 여기에다가 기술 혁신이나 주주환원처럼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개별 종목들을 추가해서 플러스 알파, 즉 초과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둘 다 잡는 거죠. 매일매일 정신없이 오르내리는 시장의 소음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근본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진짜 가치를 꿰뚫어보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